미나루 숲, 그 중에서도 리프레 지역이 추가된 건 2006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4차 전직이 추가되기 5개월 전에 도입된 미나루 숲은 세 구역으로 나뉘었는데요. 리프레 지역, 용의 숲 지역, 그리고 용의 협곡 지역입니다. 리프레 지역은 핍박받던 많은 직업들에게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리프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정확한 것일지 혹은 오염된 지식일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구역 중 리프레 지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은 어느 맵에서 사냥하면서 밥을 좀 벌어먹고 사셨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리프레는 두 곳에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르비스 정거장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 오르비스에서 루드브리움 가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 5분, 항해 5분이면 리프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귀여운 새 배떼지는 덤이고요. 그러면은 다른 루트는 어디가 있었을까? 리프레 추가와 동시에 엘리니아 북쪽 필드에 새롭게 추가된 나무 구멍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미나루 숲 서쪽 경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촌장 타타모가 3만 매수에 파는 마법의 씨앗이라는 기타 아이템이 필요했습니다. 돈에 미친 타타모, 리프레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 할수록 혼자 말 놓고 점점 더 많은 기부를 꼬드기는 미친 사람인데요. 이 미친놈한테 돈 주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 아이템은 리프레 프로모션 퀘스트인 요정숲의 전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 퀘스트가 이제 티켓은 하인즈가 될 테니까 일단 리프레를 가서 뭐 좀 전달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리프레를 가서 완료해야 되는 퀘스트를 레벨 8짜리한테 준 것도 좀 악질이고요. 보상으로 씨앗 꼴랑 2개 주면서 이제 알아서 꺼지라고 하는 것도 참 인상 깊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는 리프레 지형 패치 전이라서 씨앗을 사용하는 곳에 몬스터가 소환됐었다는,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리해서 도착한 리프레는 엘리니아와 같이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입니다만, 엘리니아는 울창한 나무숲 위에 지어진 마을이고 리프레는 평범한 숲이 있는 지상에 세워진 마을이다 보니까 주변의 풍경이 좀 다른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리프레에서 볼 수 있는 특산품은 바로 아기용의 이유식, 20분 동안 공격력 7을 올려주는 버프 아이템입니다. 원래 테스트 서버에선 30분 동안 공격력 10이라는 성능을 보여줬었지만은 지들끼리 생각했을 때 너무 사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리해서 공격력 8을 올려주는 타코야키보다는 공격력이 1 낮지만은 그래도 지속시간이 10분 더 길고요. 가격도 더 싸다는 점이 밸런스를 맞춰주겠네요. 알케미스트가 있는 표도는 사용시 30분이라는 점이 아주 기가 막히죠. 공격력 버프까지 챙겼으면 이제 필드로 나가봐야겠죠. 리플의 왼쪽으로 나가면 나오는 리플의 서쪽 숲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인 래쉬와 다크 래쉬는 각 레벨이 70과 74인데요. 이 둘은 미나루 숲에서 제일 레벨이 낮은 몬스터들입니다. 제일 약한 게 이제 70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이 몬스터들의 체력 대비 경험치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제일 약한 몬스터부터도 이제 플레이어한테 디버프를 겁니다. 래쉬는 허약, 다크 래쉬는 경험치를 까는 저주를 걸기 때문에 한두 방 컷을 내든지 아니면 스턴기, 빙결기가 없다면 잡기 좀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서 얘네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다크래쉬는 뇌전 수리검을 주거든요. 리플의 몬스터들이 표창을 주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쪽 맵은 이제 이런 위쪽 플랫폼들이 이렇게 삐친 모양이었다가 추후 지형 패치로 평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맵은 미나루 숲 서쪽 경계, 아까의 래쉬들과 함께 새로운 몬스터인 호브들이 등장하는 맵입니다. 아까 래쉬들이 70 그리고 74였다면은 얘네들은 72와 76 레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군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뿐만 아니라 맨 꼭대기에도 몬스터가 소환이 좀 되었어서 5층에 걸쳐서 몬스터가 나오는 대형 맵이었다면, 지형 패치 이후에는 맨 위쪽 플랫폼은 좀 짧게 만들어서 휴식 공간으로, 그리고 바닥에는 몬스터를 아예 없애서 총 3개의 층에서만 몬스터가 나오도록 이렇게 집중을 시켰어요. 얘네는 솔직히 특이점이라면 핀호브의 부적이 은빛 깔기 라이딩할 때 필요하다는 점? 네, 그럴 리가 없죠. 라이딩의 핀 호브의 부적이 필요한 건 이제 빅뱅 이후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리스톤의 가죽과 코니언들의 어깨 보호대가 필요했죠. 게다가 핀 호브가 한 대 쳐맞은 후 음흉하게 소환하는 이 가시 트랩은 호브 데미지는 500도 안 되는데 가시의 피격 데미지가 2000에 달하는, 말이 안 되거든요. 20초 후에 얘네가 알아서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배경이 아닌 몬스터 취급이라서 실제로 얘네가 공격도 되고요. 단일 체력도 8000이나 돼서 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밀집시켜도 상태 이상을 얘네가 안 걸어도 호브랑 핀 호브는 딱히 쓸데없는 몬스터란 겁니다. 이 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몬스터가 아니라 아까 말한 씨앗을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점, 그거 하나뿐이에요. 오히려 이 맵의 히든맵인 털복숭이의 숲까지 들어가서 래쉬를 때려잡는 분들이 종종 있곤 했답니다. 가볍게 이 맵은 무시를 하고 지나가 주자고요. 그 다음은 심술쟁이의 숲. 여기부터는 이제 새로운 몬스터인 행키가 등장하는데 70, 72, 74, 76 다음은
78이죠. 행키 얘는 불 약점 그리고 독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독이 갖고 있는 매직 컴포지션이 굉장히 취약한데요. 125%가 아니라 150%의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사냥하기가 좀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 다음 맵인 가파른 언덕을 같이 포함을 시키더라도 행키만 단독으로 나오는 맵이 없고 원킬로 잡아내지 못할 시 행키는 이제 스턴을 거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추후 대처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 리플의 마을 퀘스트 깨려고 펜플론 모아가는 거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한두 마리 잡다가 그르니엘, 블루힌켈, 혼돈의 주문서 등이 드랍됐다 이런 내용들 말고는 굳이 경험치를 얻거나 템을 얻으려고 행키를 잡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썬콜 정도? 썬콜이 사기요.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리플의 동쪽 숲과 리플의 동쪽 경계입니다. 이 맵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레벨 72인 비틀과 76인 듀얼 비틀이 두 맵에 모두 섞여서 나왔었는데 모르겠네요. 레벨 차이가 좀 커서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지형 패치 이후에는 맵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요. 동쪽 숲에는 비틀만, 동쪽 경계에는 듀얼 비틀만 등장하기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동쪽 경계에는 이제 테라숲이 등장하면서 포탈이 하나 더 생기기도 했고요. 비틀은 슬로우 그리고 듀얼 비틀은 허약을 걷는데 이게 사냥에 그렇게 막 치명적이지도 않고 듀얼 비틀은 게다가 또 뇌전을 떨구기 때문에 잡는다면 또 열심히 잡았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잡는 사람은 많이 없더군요. 차라리 하프를 잡으면 돼서 그런가? 하프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맵으로 한번 가보죠. 하늘둥지 입구입니다. 줄여서 하입이죠. 이제 뉴진스보다 더 먼저 하입보이가 바로 용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기사와 프리가 하단부에 자리를 잡고 위쪽에 있는 하프와 아래쪽에 있는 몬스터들을 처리해주는 방식인데 하부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비틀과 듀얼 비틀이 나왔었대요. 근데 이제 지형 패치 이후에는 그런 애들 말고 버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로어가 왼쪽 위까지는 애가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 나무꾼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이분은 이제 격수자리라는 워딩을 써주셨는데 한 사람이 쩔로 가가지고 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하프 역시 뇌전 수리검을 드롭을 하기 때문에 딱 3인 파티하기 적합한 구조죠. 이거 딱 보니까 저도 이제 일자리가 좀 생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개그지라서 90만 매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하늘둥지 입구에서 하늘둥지로 이동하게 되시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하프도 하프지만은 버크가 나왔었어요. 하늘둥지 2는 버크 천지였죠. 버크랑 듀얼 버크랑. 근데 지형 패치 이후에는 버크들은 모두 쫓겨났고요. 하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하프들의 특징은 역시나 상태 이상. 한 대만 치면 하프는 허약, 블러드 하프는 저주를 걸어버려가지고 최소 2킬 정도 내지는 이제 얼리거나 스턴 공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만통을 항상 들고 댕겼어야 되기 때문에 한방 공격이 강한 직업이 유리한데 버크가 쫓겨나면서 바닥에 몬스터가 젠 되지 않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광역기의 난사 범위 안에 모든 몬스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광역기를 가진 마법사들이 쩔을 하러 하늘둥지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네요. 하프들은 일반 하프 그리고 블러드 하프 모두 뇌전 수리검을 떨구고요. 특히나 블러드 하프는 레이든 스태프, 흑갑충 등등의 장비들도 떨구기 때문에 인기가 좋긴 했답니다. 그 맵들을 지나가게 되면요 이렇게 또 나오는 구역은 사냥의 골짜기와 숲의 갈림길입니다. 사냥의 골짜기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4차 전직을 할 수 있는 사제 숲으로 가는 포탈이 있는 곳이고요. 버크와 듀얼 버크가 가득한 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맵인 숲의 갈림길입니다. 지형 패치 전에는 이제 양은 얼마 없고 핀 호브와 행키밖에 없던 맵이었지만 패치 이후 핀 호브와 행키가 쫓겨나고 자연스럽게 하늘둥지에 있던 버크들이 이쪽으로 밀려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버크들은 리프레 지역에서 아마 드롭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충 찾아본 드랍템만 해도 버크는 다이몬의 완드, 호진공창, 다크 아룬드, 아공 시퍼, 스마 시퍼 등등등 그리고 듀얼 버크는 무려 피나타, 피닉스 완드, 코브라 스티어 그리고 일비 이렇게 개쩌는 아이템을 주는 몹입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얘네가 막 파워업에 가드까지 쓰고 하는지라 그만큼 사냥이 또 어려운 몬스터기도 합니다. 이 해골 아이콘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실 분? 대신 그걸 씹어먹을 만큼 강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묶어놓고 때릴 수 있는 직업이거나 한다면 돈 쓸어 담는 건 시간 문제겠죠. 사실 본서버에서 리프레가 처음 추가되었을 때는 가파른 언덕과 숲의 갈림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이플랜드에서 리프레 낼 때 여기까지 냈으니까 딱 빨개지는 지점 앞에서 끊겠다 이거겠죠. 지금까지 양쪽으로 난 길을 봤으니까 이제는 숲 안쪽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소개드렸던 심술쟁이의 숲 맵 가운데에 있는 포탈 그리고 하늘둥지 입구에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켄타우로스의 영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켄타우로스들만 있는 지역이죠. 켄타우로스의 영역도 사냥할 만한 곳이 좀 있었는지 보자고요. 켄타우로스는 세 가지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물의 속성, 불의 속성, 그리고 어둠의 속성인데요. 이 각 속성을 따로 나열한 게 켄타우로스의 영역들.
그리고 이 세 가지 속성들 중 두 가지를 뽑아서 조합을 한 게 바로 전장인 셈이죠. 심술쟁이의 숲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붉은 켄타우로스의 영역부터 가볼까요? 뭐 대충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켄타우로스 쪽은 이제 모든 구역이 사기 사냥터입니다. 일단 이 맵은 이제 켄타우로스가 불 속성이기 때문에 썬콜이 사냥하기 좋은 건 두말할 거 없고요. 맨 위 그리고 맨 아래 두 부분에서만 몹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얘네들 쳐주면서 끝까지 온 다음에 연사기를 난타하면은 라인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붉은 켄타우로스에게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좋은 아이템으로는 화이트니스록, 청운검, 블루마린, 용청관 그리고 장공 10%가 있습니다. 얘가 끼고 있는 장팔 사무는 덤이고요. 두 번째는 푸른 켄타우로스의 영역입니다. 뭐 푸켄도 마찬가지예요. 맵이 그냥 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일자 맵이 쭉 이어져 있어서 그냥 막 지나다니면서 몇 대 툭툭 치고 몬스터들 몰아둔 다음에 코마 같은 거 갈기면 된답니다. 실제로 이걸 한 전사분의 말로는 불쾌는 그저 범부였다라고 평을 남기시기도 했네요. 하지만 푸켄은 뭐 경험치가 좋은 것이긴 한데 드랍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막 뭐 단검이니 도끼니 이런 것만 나오고 그나마 건질 건 얘가 끼고 있는 페어프러준 뿐이죠. 근데 그건 근격을 경험하신 분들의 기준인 거고요. 근접 다수기가 파워넉백 말고는 없는 궁수나 뭐 도적 같은 애들은 뭐 어쩌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게 바로 검은 켄타우로스의 영역입니다. 그냥 딱 봐도 이게 알아서 낚시 사냥하라고 판을 깔아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궁수랑 표도가 이제 갈 곳 없으면 가시면 되는 곳이긴 한데 사실 뭐 사냥터를 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거든요. 원작에서도 거의 한두 달 만에 바로 협곡까지 뚫려버렸으니까 원격들은 그때 가서 알까기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이제 내가 켄타우로스를 잡아야겠다 하는 원격 혹은 프리스트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펜타머치에 비해서 맵은 좁아가지고 이동하는 피로도도 적고요. 부금도 막 무슨 뭐 지구 멸망하는 부금이랑 흉측한 몬스터 보고 있다가 평화로운 부금에 적당한 몬스터 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거고요. 무엇보다 검은 켄타우로스는 매우 낮은 확률로 백제 아대 레드크레븐을 주거든요. 이 사이트에 따르면 0.0002%에서 0.0003%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야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몬스터 중에서 크리븐 주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개나 소나 검캔 잡아가지고 프리고 도적이고 궁수고 아무도 사냥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두 속성의 켄타우로스가 같이 나오는 전장이죠. 3C2에서 딱 3개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 포함되는 전장이 2개니까요. 크리븐의 수급은 어렵지 않겠죠. 어둠이 낀 불과 어둠의 전장 그리고 물과 어둠의 전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맵들이 그냥 딱 봐도 특정 직업을 의식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듯한데 뭘까요? 뭐였을까? 레벨 80까지 인생 좆박는 스피어맨, 바로 용기사죠. 솔직히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이제 어깨 좀 펴도 됩니다. 속성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살레릭이든 프리스트든 한 명 옆에 끼고 로어 무한 난사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리고 맨 위쪽 로어가 닿지 않는 부분은 다른 직업들이 나무꾼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불과 어둠의 전장, 속칭 불화전은 양쪽에서 용기사와 프리스트가 로어를 쳐주면 되고요. 양쪽 맨 위에 2명이 설거지를 하는 방식으로 총 6인 깔끔하게 들어가면 되고요. 물과 어둠의 전장, 물화전은 지형 패치 전에는 이제 이렇게 맨 위쪽 플랫폼이 저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몬스터도 젠이 되었어가지고 맨 위에 나무꾼이 한 명 필요했습니다만 어째서인지 패치 이후 맨 위쪽은 쉬는 발판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맵은 2인으로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물과 불의 전장입니다만 아무래도 물어전 불어전은 이제 다크나이트랑 용기사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곳은 일반 격수들이 평범하게 구획을 나누고 파티 사냥을 하는 맵이 되었습니다. 위쪽 2, 3층은 붉은 켄타우로스가, 1층에는 푸른 켄타우로스가 소환되는 곳이다 보니까 얼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직업들이 2, 3층을 맡아주고 불속성의 파이어샷을 쓸 수 있는 레인저나 자리 경쟁에서 밀린 나이트가 여길 갈 수 있겠죠. 불독은 솔직히 뭐 그냥 미스트 사냥하면 되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물과 불의 전장 1층에는요 이렇게 원격들이 사냥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뭐 발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형 패치 이후에 사라져 있더군요. 뭐지? 무슨 의도지?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리플에는 말 그대로 고레벨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속성 관련으로도 몬스터 풀이 다양하다 못해 독 약점, 불 약점, 얼음 약점, 어둠 약점 등등등 모든 속성의 몬스터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마법사 및 나이트 직업군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지역이 리프레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프마스터 이제 살아나냐고요? 뭐 근데 이 시브즈 공속 자체가 나쁘진 않은 편이라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속이 빠른 시브즈에
방당 50이라는 이 괴랄한 MP 소모만 좀 줄어든다면 리플에는 정말 좋은 곳이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알맞은 사냥터가 없다고 또 막 낙심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원작에서도 메이플랜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리플의 깊숙한 곳까지 모두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될 거니까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나머지 절반을 용의 숲과 용의 협곡 지역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4차 전직 좀 봐야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